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지난주 한 주를 생각해보면 참 악몽이었죠. 우리나라 주가가 거의 2거래일 만에 거의 65포인트가 빠졌는데요. 악재가 있냐? 그러면 정말 악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 만발이었죠.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해당되는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주일, 그러니까 9일이죠. 9일날 남북 장관 회담에 대한 실무 회담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엄청난 매도 물량을 출회시켰죠. 선물에서는 한 3,000개 정도밖에 매도 안 했지만 그 전에 이틀 동안 거의 한 13,000개 정도를 매도했기 때문에 주가를 왕창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현물에서는 삼성전자를 거의 한 45만 주 정도를 매도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의 거의 한 80%가 삼성전자에 몰리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6%나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뭔 이유인지 사실 주말 돼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물의 매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3개월 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 만기는 쿼드러블이죠. 이번 주인데요. 만기는 보통 쿼드러블일 경우에는 선물을 만기가 같이 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평균을 보면 계속해서 외국인 누르다가 기관들의 매수세의 역습을 당하면서 주가가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눌렀던 자리로 다시 밀어낸 것이다 정도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지, 이것이 추세 이탈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나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가 계속해서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를 더 이상 끌어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지금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결국 3개월과 12개월을 본다면 주가는 상당폭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일각에서는 마크 파버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고점이고 이제 주가는 흘러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양적 완화 종료를 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실업률이 발표됐죠. ADP 민간 고용도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 그 다음에 비농업 부문도 소폭 증가하는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높아진 7.6%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고용이 개선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고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게 된다면 시장의 후폭풍은 엄청나게 크죠. 왜 그러냐면 양적 완화를 2008년 이후로 계속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7.6%에 있고 제조업도 역시 50 밑에 있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만 소폭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양적 완화 종료했을 때 시장이 안 흔들린다 생각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흔들린다고 생각하겠죠. 시장이 무지하게 많이 빠질 거다라는 불안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은 향후 경제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지난주 금요일 실업률을 통해서 일단 상당폭 물 건너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FMCA를 여러 번 거치면서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9월부터는 200억 불 정도씩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결과는 올해는 양적 완화 종료를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종료는 적어도 내년 4월이나 3월 정도 돼야지만이 새로운 FRB 의장, 물론 벤 버냉키 의장이 꼭 FRB 의장을 그만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두게 됐을 경우에 새로운 FRB 의장이 나타난다면 그의 정책에 따라서 양적 완화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생각해야지 지금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본의 아베 신조가 사실 아베겟돈이라는 용어를 들어가면서도 지금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아베 신조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쩔 수 없다. 양적 완화 완이 지금 일본 경제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일본 증시도 고점 대비 한 21%가 빠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뉴스가 시장에 이번 주에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지 소로스가 다시 일본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엔화가 다시 약세 가능성도 점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일단은 주가가 계속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일어나면 일시적인 반등 가능성을 좀 재개해보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일본은 사실 기축통화입니다. 그들이 흔들리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엔화는 90엔대 전후에서의 움직임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시한 것처럼 92엔대까지는 밀려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94엔대까지 밀렸었죠. 약 한 2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엔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보통 경우는 추가적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눌렀다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을 주면서 시장에 공포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결한 남북 장관회담이 이번 12일부터 있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악재보다 호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지 않겠느냐.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시간론에 의해서 65, 그다음에 33, 52가 다 걸려있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는 장대 양봉을, 주가가 하락할 때는 장대 음봉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이 터진 것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이 대바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일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225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 캔들이 양운 안에 진입을 했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쌍봉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겠지만 미래의 이 구름대는 벌써 우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운이 닫히고 우문이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을 주고 다시 재차 눌릴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엔화죠. 엔화가 지난주 금요일 날 94.98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벌써 미래의 의문은 다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엔화가 일시적 반등을 주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일본 엔화가 하락하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반등을 해주냐에 대한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한번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미국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왔죠. 일단 쌍봉 이상으로 갈 확률을 열어두는 후행 스팬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차트입니다. 프랑스는 60일선에서 일단 살아남았죠. 만약에 살아남으려면 오늘 밤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독일 차트도 60일선 찍고 올라오는 모습. 결국 유로존 차트는 이번 주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살아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나라 차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건 나오지 않았죠. 이걸 완전히 꾹 깨트리고 내려갔습니다. 깨트리고 나가는데 시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이 위치에서 정확하게 33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그래서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에 바닥이었을 확률을 열어보고 본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랠리를 시작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